네, 주지하시는 바 내일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금리 동향과 주가는 또 어떻게 연결지어야 될지, 거기에 또 연관된 기업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좀 들어봅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거의 분기별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금통위 즈음해서 요즘 시장 금리가 뭐 매우 이슈가 크죠. 자, 일단 먼저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생명보험사들의 이번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5% 정도의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예상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코스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에서의 보증준비금 적립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지금 교체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제 2차 손익이 부진한 영향이 크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실은 아니고 이익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은행으로 치면은 충당금이 적립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좀 이제 쉬우실 텐데 네. 일단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 이제 변액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입하셨어요, 앵커님? 보험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이 보험 설계사분이 그냥 가져가는 대로 저는 놔도 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인데도 보험 쪽은 유독 저는 좀 약간 문외한 그렇죠. 좀 어렵죠. 네, 신경을 안 쓰죠. 네, 보험 상품 중에 단순하게 이제 뭐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 말고도 약간 펀드의 형태랑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게 자산을 있습니다. 불려주는. 네, 그게 변액보험이라는 건데 네. 이 변액보험도 일반적인 펀드랑 유사하게 채권형 펀드도 있고 주식형 펀드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 주식형 펀드에서 이게 좀 이제 일반적인 펀드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보통 펀드는 미니멈 개런티가 없잖아요. 뭐 손실 나면은 그냥 손실인 거고 이익이 나면 이익인 건데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은 미니멈 개런티가 있습니다. 최소 고객들한테 예를 들면 2.5%의 수익률을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변액보험 쪽에서 보증 수수료를 네. 보험사들은 수취를 하게 되고요. 네. 동시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10%가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증을 해준 수익률은 2.5%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사는 최대 12.5%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손실을 떤 네. 손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네. 부채를 더 쌓아야 되고 그걸 이제 충당금의 형태로 저희는 이거를 준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이거를 적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래 지급할 보험금을 보험 부채로 잡고 있는데 이 보험 부채를 저희는 원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은 유일하게 시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험사들의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이런 것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보통 이제 특별 계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액보험 쪽에서의 준비금 적립액은 결국에 그 코스피 수익률에 따라 달릴 수밖에 없고 전분기 대비해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적립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익에 부담이 가고 반대로 코스피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립했었던 금액이 환입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익이 증가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제가 생명보험사들을 많이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이제 금리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말씀들 많이 단순 하시는데 도식화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금리보다도 손익에 지금은 더 민감한 부분이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네.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변동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그 변액보험 쪽에서의 준비금이 어느 정도로 이제 적립이 되고 환입이 됐는지가 나오는데 이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 선으로 나온 게 코스피고 우측으로 나온 게 준비금 전입액 또는 환입액인데 이제 코스피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적립액이 크게 늘어나고 네. 상승하는 구간에서 환입이 또 이제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 인덱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경상적인 손익은 아니고 네. 그냥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시장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채권 시장, 채권 가격은 뭐 급락 계속 손절 뭐 그래서 재앙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채권 플레이어들은 뭐 숨만 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네. 얘기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지금 1분기 실적이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대충 이해는 돼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는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펀더멘털상 당연히 생명보험사들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이게 손익에 반영이 되는 시기는 1년 중에 1, 2,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변액보험을 이제 시가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금리가 이제 결국에 할인율로 적용이 되는데 이 할인율의 변동은 1년에 한 번 이제 4분기에만 그 변동을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시가로 평가를 하는 구조이거든요. 네. 이 금리 시나리오는 매년 이제 그 3분기 평균 금리를 가지고 좀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1년치를 한꺼번에 4분기에 몰아서 좀 이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 2, 3분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해도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이 부분은 4분기가 되어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주의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그렇다면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제 그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주가는 거의 반응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은 시장 금리, 이제 국고채 10년물 금리하고 생명보험 업종 PBR하고는 한 95%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상승했는데 주가는 오르지 못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부진한 1분기 실적 때문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주가랑 금리가 디커플링된 지금 시점을 좀 적극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탑픽으로는 삼성생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IFRS 17까지 적용이 되면은 이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역마진이 모두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자본 비율로 인해서 다른 생명보험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이제 이 IFRS 17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부채를 쌓으면서 이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주로는 한화생명 그리고 동양생명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순위, 2순위, 3순위. 일단 1순위하고 2순위 두 개. 2순위까지만. 네. 그렇죠. 네. 내일 이제 금토일 만약에 금리 지금 대부분 동결 인상이 좀 반반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상 쪽인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워낙에 이제 그 가파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그 이번 4분기에 2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하우스 그 채권 애널리스트의 뷰이고요. 그렇죠. 사실 좀 뭐 지켜봐야죠. 그렇죠. 네. 지켜봐야죠. 곤란하신 질문은 안 하려고. 네. 네. 저는 내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발 그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손해보험의 2월 자동차 손해율 큰 폭의 개선? 이건 뭐 얼마나 올랐길래 큰 폭이라고 표현? 사실 오른 건 아니고 이제 내려가는 게 개선이고요. 네. 한 5.4%포인트 정도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자동차 손해율이 좀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데 일단 그동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을 했었던 부분이 아직까지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대비해서 그러니까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서 그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비율이 낮아진 걸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보험금을 그럼 왜 덜 줬느냐? 2월부터 코로나 그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산세가 굉장히 이제 좀 가팔라졌죠.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하루에 30만 명씩 신규로 이게 확진이 되면은 저희가 보통 지금 격리를 7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7일 동안 누적되어 있는 확진자가 계속 이제 200만 명 가까이 된다면은 전체 인구들 중에 거의 한 5% 정도가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동차 운행량도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손해율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이제 실적이 1분기에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은 4월부터 손해보험사 자동차요율 인하가 시작이 된다고요? 실적 영향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네. 요것도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보험사 입장에서의 매출은 결국에 보험료와 이제 그 신계약 판매량 혹은 기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계약들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P 네. 곱하기 Q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뭐 Q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저도 사실 보험 가입 많이 안 하는데 앵커님 혹시 신규 가입하시나요? 많이? 신규는 잘 안 하고 이제 요즘 뭐 콜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친절하게 듣기는 하는데 그쵸.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맞아요. 네, 조금 꺼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에 그런 보험사 입장에서 매출을 늘리려면은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아, 이 보험료를 지금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악재라고도 보실 수는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네. 다만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그럼 앞으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계속 인하를 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면은 저는 좀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하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이거든요. 저희가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조건, 자동차 네.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으로 돈을 버는 게 되게 좀 이제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보장 기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 네. 이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사들이 마진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통 목표로 합니다. 이걸 저희는 전문 용어로 합산비율 100%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결국에 받은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하는 보험금하고 이제 그 설계사들한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퉁쳐서 마진을 남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험사들이 대략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마진이 남았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운행량이 줄어든 효과가 굉장히 컸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지금 최근에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달에 이제 한 1%대로 보험료를 인하를 합니다. 네. 여전히 이제 4%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있는 건데 결국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새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또 네네네네.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손해율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룸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조심스럽게 보험료를 인하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보험료 인하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놔야 됩니다. 손해보험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를 어떻게 또 선정하실 수 있는지. 네,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격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병원 방문 빈도도 줄어들고 의료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네.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이제 엣지 있는 보험사를 하나 고른다면은 저는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해상. 네, 이게 사실 모든 보험사들이 다 똑같이 좋기는 한데 현대해상의 이제 투자 포인트 하나를 좀 꼽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험료 갱신이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험 상품을 팔면은 꾸준히 보험료가 유입이 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보험 상품들에 갱신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올해 전체 중에 한 10%, 내년에 20%, 내후년에 한 30~40%가 몰려 있고 올해 보험료 인상률은 대략 한 100%, 내년에는 한 120%, 내후년에는 거의 한 140%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상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갱신 기간이 또 다가왔군요. 아, 이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연령에 따라서 갱신이 요율도 높아지고. 네. 네, 앞에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보험 안 받아준다고. 이게 아무래도 좀 그래요. 네. 그래요? 보험사 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보험금 지급이 많이 늘어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보험료를 아마 비싸게 받거나 좀 이제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통의 얘기는 내일도 다시 넘겨야 될 것 같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보험증권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